자, 두 번째 영상부터는 이제 시장 조직의 이론의 두 번째 주제, 독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독점이라는 거는요, 경제학에서 어떻게 정의되냐면요, 단 한 명의 셀러죠. 어떤 시장에 단 한 명의 그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의 산업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어떠한 가까운 대체제가 없는, 자, 이런 기업으로 우리가 독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주변에 가까운 대체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기업이 그 산업에 또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시장 조직을 경쟁에 관해서 얼만큼 그 시장이 경쟁적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그 degree of competition으로. 근데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컴피티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기업이 가격에 관해서 얼만큼 결정할 수 있는지 그걸로 이제 이 정도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익스트림한 케이스, 경쟁이 제일 심한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기업도 가격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를 이제 뛰게 되죠. 모든 기업이요. 근데 이제 정반대의 케이스를 볼 거예요. 한마디로 독점이니까 그 독점 기업은 시장의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이 독점은 프라이스 테이커,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프라이스 메이커가 돼요. 가격을 스스로 이제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degree of competition, 가격 정도가 제일 낮은 독점 시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12.1과 12.2 이 두 가지 토픽을 다룰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12.1에서 먼저 독점 기업의 성격, 그 다음에 이윤극대화. 자, 이 이윤극대화랑 관련된 거는 이준 교수님 책 10.1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독점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독점 발생의 원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이 하나일 때도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에 수없이 많은 잠재적인 진입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언제든 이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을 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 수없이 많은 그런 진입 경쟁자들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언제든 원할 때 시장에 진입하고 또는 시장에 생산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편하게 이탈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독점에서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요. 독점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고 그 외부에 잠재적인 진입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진입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가까운 대체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언제 그렇게 진입 장벽 또는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독점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발생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그 시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입 요소를 전부 다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쉽게 우리가 독점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게 제일 경제학에서 중요한 그런 팩터인데 그건 뭐냐면은 최소 효율 규모요. 최소 효율 규모라는 거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생산량.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 규모다 해가지고 MES 최소 효율 규모라 불러요. 이 최소 효율 규모가 이 수요 곡선과 비교해서 지금 여기 A에서 그려진 거는 엄청 작은 거죠. 이거는 이 기업 혼자 이런 생산 기술로는 이 기업을 이 시장 전체를
혼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이와 반면에 MES가 수요 곡선과 비교해서 그렇게 딸리지 않을 경우, 엄청 큰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기업 혼자서 이만큼을요,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틈새 시장이, 이 주어진 가격에서 틈새 시장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만큼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자신한테 떨어지는 이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과 경쟁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자연 독점의 이제 한 가지 이제 발생 원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기업의 MES가 시장 규모 전체 수요 곡선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 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경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기업의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케이스죠. 그래서 역시 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정부가 이제 어떤 기업 대상으로 전매권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이 포항제철에서 전부를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합병을 결정하기로 했죠. 바로 어제 뉴스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항공산업, 저가항공을 제외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륙간 이동하는 그런 항공산업에 관해서는 하나의 기업이 이제 독점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제 합병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나가 되게 지금 이제 그 회사 사정이 되게 어려워졌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이 보조금이 계속 지출되는 바람에 그만큼 세금에 대한 유출이 되게 이제 많아진 거죠.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결국 합병하는 게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그렇게 전매권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관해서 이렇게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유로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산출량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른 점은 이 독점 기업에서 가격이라는 거는요. 이제 더 이상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총 수입이 P 곱하기 Q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총 수입이 주어진 가격 P에다가 그 다음에 Q를 곱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독점 기업에서 총 수입은 이제 가격은 이제 혼자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의 수요 곡선 D of Q에다가 Q를 곱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수요 곡선은 이제 Q에 관한 함수로도 쓸 수 있고 P에 관한 함수로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Q에 관한 함수로 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BQ는 이제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비할 건지, 자,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P에 관한 함수로도 역시 써줄 수 있는데요. A'-BP, 그거다가 P 곱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어진 가격에서 이쪽에서 얼마만큼 소비할 건지 그걸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Q를 혼자 결정하는 거죠. 이 Q를 결정함으로써 가격이 역시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총 수입이 이제 가격 대신에 수요 곡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요 곡선에다가 이제 Q를 곱해준 게 총 수입이 돼요. 자, 그래서 언제 우리가 만약 비용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요, 그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윤 함수를 이렇게 Q에 관한 함수로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 이제 총 수입을 Q로 미분해 준 거, 그게 이제 한계 수입, marginal revenu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을 Q로 미분해 준 거, 그게 이제 marginal cost,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랑 서로 같게 되는, 왜냐면은 미분해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윤함수를 Q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marginal revenue랑 marginal cost가 나오는데요. TR은 MR이 되고 TC는 M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Q에 미분해 준 다음에 0으로 놓으면은 MR과 MC가 같다는 그런 이윤극대화 조건을 우리가 유도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조건은 시장 구조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MR과 MC가 같다는 것은 모든 기업에 그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하든지 아니면 독점 기업에 속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과점이나 복점 기업에 속하든지 그런 시장 구조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이 MR과 MC가 이제 같은 곳에서 산출량이 만약에 결정되면은 그때 이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단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총 수입이 주어진 가격 P에다가 Q를 곱한 게 총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 수익 Q로 미분해 준 거예요. 그래서 MR이 그냥 P가 됐던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 equal MC가 되는 거였고요. 왜냐? P가 바로 하나를 더 팔 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수익, 그 한계 수익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든 과점이든 복점이든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는 일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윤극대화를 위한 제1개 필요 조건이요. 이게 필요 조건인 이유는 그때 얘기했죠. 이윤함수가 이렇게 볼록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저 1개 조건이 오히려 이윤이 최소화되는 그런 생출량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 조건은 2차 충분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그건 이윤 함수가 이렇게 오목한 그런 함수일 때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이윤 함수가 이렇게 오목할 때요. 파이 오브 큐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목하죠. 자, 그럴 때 지금 여기 Q스타에서 여기에서 이윤이 극대화되죠.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미분한 게 0이 되죠. 여기도 미분한 게 0이 되는데요. 왼쪽 Q 더블 스타에서는요. 그때는 오히려 손실이 극대화되는 케이스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볼록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목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MR과 MC가 같다는 조건은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학부 이시에서 다룬 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목한 모양만 다루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MR과 MC가 같은 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 이제 수요 곡선이 기업의 그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P는 A-BQ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주어진 이제 독점 기업이 이만큼 Q만큼 생산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Q만큼 주어진 Q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그 willingness to pay, 얼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 수요 곡선 그 P는요. 자, 이렇게 지금 선형으로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주면은 X축에다가 산출량 Q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 가격 P를 적어주게 되면은 자, 이제 Y절편이 A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A over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결정. 자, 여기 이거 두 점을 연결한 이 선형. 자, 이게 이제 그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울기는 마이너스 P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한계 수익 곡선은 자, 여기다가 P에다가 Q를 곱해주면은요. 이 수요 곡선에다가 Q를 곱해준 거, 그래서 A-BQ 곱하기 Q죠. 그래서 AQ 마이너스 BQ 제곱이 되죠. 이게 지금 총 수입 total reven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Q에 관해서 미분해준 한계 수입 MR은요. AQ는 A가 되고 BQ 제곱은 2BQ가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선형 함수일 때 A-BQ일 때 한계 수익 곡선은요. Y절편이 같아요. 대신에 기울기가 2배로 이제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더 이렇게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x-인터셉트는요.
x절편은 a over 2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왜 수요 곡선이랑 한계 수익 곡선과 비교했을 때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수요 곡선의 아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기업이요. 만약에 여기 이만큼 지금 산출량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계 수입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살짝 더 산출량을 증가시켰을 때 그때 수입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Q만큼 생산했을 때 가격은 이제 수요 곡선에 의해서요. 가격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P에서요. 이 Q만큼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총 사람들한테 이 주어진 산출량 Q에서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수요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만큼 받아낼 수 있어요. 이 Q만큼 다 팔기 위해서는요. 근데 여기서 산출량을 살짝 증가시켜요. 그러면은 총 수입은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생산한 것만큼 그 다음에 주어진 가격, 그러니까 이게 바로 P에다가 델타 Q만큼 곱해준 거죠. 자, 요만큼 수익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얼만큼 감소하냐면은 자, 요만큼 감소하는 거죠. 산출량을 증가시키면은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유닛당 받을 수 있는 프라이스가, 왜냐면 그만큼 희소성이 떨어진 거니까요. 각각의 유닛당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떨어져요. 이제 P에서 요만큼 델타 P만큼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총 손실이 Q 곱하기 델타 P만큼 손실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손실 때문에 한계 수입은요. 한계 수입은 이거 두 개를 더해 준 거죠. 그래서 가격 그 수요 곡선의 변화보다는 좀 더 아래 내려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서 요 오른쪽 거, 그만큼 증가하는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아마 수량 효과, quantity factor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 이거 가격에서 나오는 손실, 이건 이제 가격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우에 이렇게 그 수량 효과랑 가격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즉 가격 효과만큼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계 수익 곡선은 이렇게 수요 곡선보다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한계 수익과 가격 탄력성을 서로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자, 이건 약간의 이제 엘지브라가 좀 필요한데요. 계산이 좀 필요한데,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은요. 수요 곡선 P of Q에다가 자기가 산출량을 결정함으로써 가격 또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수요 곡선에다가 자신이 얼만큼 생산할 건지 그 산출량을 곱해준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토탈 레비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널 레비뉴를 계산해 주면은 이제 Q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Q에 관한 함수가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을 때 어떻게 미분하냐면은 일단 앞에 거를 미분해 주죠. 그래서 P를 Q에 관해서 이렇게 미분해 주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곱해주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앞에 거 그대로 내버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Q에 관해서 미분하죠. 보통 F랑 G랑 곱해진 거 이거 미분할 경우에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고 뒤에 거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해준 거 곱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미분하는지, 이거 프로덕트 룰을 이거 응용하면은 한계 수입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P를 앞으로 빼면은요, 자, P of Q를 앞으로 빼면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자, P of Q에 1 남죠.
제가 먼저 이걸 먼저 써준 거예요. P를 먼저 앞으로 빼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가 없으니까 앞으로 빼줬다는 거는 나눠줘야죠. 그래서 dp over dq 그 다음에 곱하기 q over p가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요거를 다시 써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저 어떻게 쓰냐면은 dp를 p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dq를 q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가격 탄력성 EP를 어떻게 정의해 줬냐면은 이거 어떻게 정의해 줬냐면요.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1% 변화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화했는지 이 변화율 간의 레이시오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보통 마이너스니까요.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는 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해주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면요. 자, 여기 있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 보면요. 자, 정확하게 역수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가격에다가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돼요. 요거는 계속 나오거든요. 한계 수입은 가격 탄력성과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보면 우리가 선형 수요 함수일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지금 윗부분은 탄력적인 부분. 왜냐면 여기서 1% 떨어진 거는 상당히 큰 액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점에서 unit elastic, 그러니까는 그냥 가격 탄력성이 정확히 1의 값을 갖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랑 한계 수입과 비교해 보면은 한계 수입이 언제 0보다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정확히 수요가 유닛 일라스틱 할 때 가격 탄력성이 정확히 1일 때 여기다 1 대입하면은 한계 수입이 0 되는 거 알 수 있죠. 마지노 레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자, 여기 윗부분에서는요, 그거에 대한 역수는 1보다 작을 테니까 한계 수입은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0보다 크다는 거요.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면은 한계 수입은 0보다 작다는 거, 그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요. 자,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만큼 만약에 가격에 대해서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면요. 그럴 경우에 한계 수입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MR과 그 한계 수입과 가격 탄력성의 관계를 보면은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계 수입도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계 수입은 낮다는 거 그것도 알 수 있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 수량 효과 이거 좀 적어볼까요? 이렇게 Q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수익 이걸 이제 수량 효과 제가 정확하게 번역이 수량 효과인지 영어로는 아무튼 확실하게 이 quantity effec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효과 이건 뭐 확실하겠죠. 왜냐면은 이걸 보통 영어로 price effec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price effect라는 거는 생산량을 좀 증가시키면은 생산량을 좀 증가시킬 때 자연스럽게 프라이스는 떨어져요. 희소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 입장에서 각각 유닛당 받을 수 있는 그 프라이스가 한마디로 그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가격 효과예요. 그런데 만약에 탄력성이요. 탄력성이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생산량을 살짝 늘린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살짝 늘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가격 효과의 값이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 수량 효과에 대한 그 값은 되게 작아지고요. 그러니까 가격 효과라는 거는 수량을 늘렸을 때 발생되는 손실인데
이 손실이 엄청 큰 거죠. 반대로 만약에 탄력성이 엄청 커요. 그쵸? 그럴 경우에 Q를 살짝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willingness to pay는 여전히 높으니까요. 높으니까 이 가격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marginal revenue가 그때는 이제 큰 값을 가진다는 거. 왜냐면 수량 효과가 가격 효과를 이제 그 dominate 하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가격 탄력성과 한계 수익 간의 관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윤극대화. 자, 이렇게 다시 써준 다음에 이윤극대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P에 관해서 써주면은 자, 요 식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요. 이걸 다시 프라이스에 관해서 정리해주면은 프라이스는 MC에다가 1 마이너스 가격 탄력성의 역수를 빼준 거.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거 MR과 MC가 같은 점에서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이 발생하니까요. 만약에 MC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산출량이 결정되는 이 Q스타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MC는 기본적으로 항상 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한계 수입이 0보다 큰 지점에서 MC랑 당연히 만나겠죠. 그래서 그 만나는 점 산출량에서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는 거, 이 B는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이 P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역수는 1보다 작겠죠. 근데 1 마이너스 그러면 0. 얼마가 되는 거니까요. 아래 분모는 0. 얼마예요? 1보다 작아요. 다시 한번요. 1 마이너스 1 over epsilon p는요. 1과 0 사이의 숫자가 되는 거죠. 0보다 큰 이유는 epsilon p가 지금 1보다 크니까요. 그렇죠? 1보다 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보다 작은 이유는 1 over epsilon p는 그 이제 1보다 작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P랑 MC랑 비교할 때 P는 지금 MC에다가 1보다 작은 숫자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독점에서 시장 가격은 MC보다 항상 높게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가격 Q에서요. 프라이스는 지금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이 P랑 Q스타에서 MC는 지금 딱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더 높은 거 이제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랑 MC랑 같았는데요. 이제는 독점 기업, 스스로 가격을 설정하는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게 결국에 이렇게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혼자 생산하니까요. 남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독점력을 이용해서, 모노폴리 파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한 example로 세금의 가격 효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그 한계 비용이 C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 독점 기업을 상대로요. 하나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 때마다 T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때 이 부과된 세금이 독점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이윤극대화 조건 먼저 써주면 일단 지금 그 수요 곡선이요. 아까 전과 동일하게 A-BQ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윤극대화 조건 MR과 이제 MC가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MC가 기본적으로 한계 비용이 원래 여기였다가 이렇게 T만큼 상승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계 비용이 C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Q에 관해서 풀면은요. 그러면은 Q는 A-C-T를 2B로 나눠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주어진 Q를 여기 수요함수 A-BQ에 대입해 주면은요. 그럼 P는 A-B 여기다가 A-C-T 2B니까요. B가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A-2분의 1에다가 A-C-T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세금이 독점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요. 우리가 양변을 자 여기 T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요. 이 P를 자 세금이 T만큼 주어졌다. 부과됐다. 그러면은 독점 가격이 과연 얼만큼 증가할지 T에 관해서 미분해 줘서 알아보면요. 지금 오른쪽에 이게 이제 프라이스니까 이걸 T로 미분해 주면은 2분의 1 나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2분의 1이요. 그 말은 만약에 유닛당 세금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했다. 만약에 지금 거기다가 유닛당 3달러의 세금을 만약 매기면은요. 가격은 1.5달러만큼 독점 기업의 가격은 1.5달러만큼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의 절반만 가격 인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선 이렇게 수요 곡선이 리니어하게 주어졌는데요. 원래는 이윤극대화 조건은 MR은 MC, C 플러스 T죠. 그렇죠. 근데 MR을 우리 아까 전에 가격 탄력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C 플러스 T요. 그렇죠. 그래서 P는 C 플러스 T에다가 가격 탄력성의 역수 여기서 이제 1에서 가격 탄력성의 역수를 빼준 것만큼 자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요. 이 식을 갖다 놓고 과연 T만큼 세금이 부과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미분해 주면은 1 over 1 minus 이렇게 그 가격 탄력성의 역수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되게 작은 값을 가지면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이거는 지금 만약 가격 탄력성이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요. 이건 되게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아까 가격 탄력성이 절대 1보다 작은 값의 독점 가격을 설정하진 않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항상 1보다는 큰데요. 근데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양이 세금에, 이 가격에 부과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독점 기업한테 T만큼 세금을 부과시킨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반대로 가격 탄력성이 되게 많이 크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인투이션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가격 탄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럼 독점 기업에서 입장에서요. 정부가 자기한테 세금을 때렸어요. 그럼 그 세금 중에 얼마만큼을 소비자한테 이전시킬까 하는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요. 자기가 그걸 조금이라도 이전시켰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를 놓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혀 이전을 안 시키겠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낮을 경우에는 많이 이전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탄력성에 정확히 정비례하는 그만큼의 세금 이전이 세금 부담의 이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 두 번째 그 장에서는 독점에서의 장단기 균형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랑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MR과 MC가 성립하는 데에서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계 비용 곡선, 지금 단기 균형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기업의, 독점 기업의 단계 한계 비용 곡선, 그 다음에 한계 수익 곡선과 만나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는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과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가격이 주어진 게 아니죠. 이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가격까지 결정하죠. 그래서 이 주어진 산출량을 이만큼 생산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을 쳐다본 다음에 이 산출량에서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 낼 용의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willingness to pay를 고려한 다음에 가격을 설정해요. 그래서 QM에서 이 사람들이 이만큼 낼 용의가 있구나. QM만큼 생산했으니까 팔아야죠. 그러면은 PM만큼 딱 가격을 설정하면은 이거 모든 게 다 팔리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PM 가격 설정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설정자라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P가 MC보다 크다는 거 이미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프라이스가 얼만큼, 시장 가격이 얼만큼 한계 비용에 비해서 높은지 그걸 다시 시장 가격으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독점 기업의 독점력, 영어로는 monopoly power죠. monopoly monopoly power요.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만큼 그게 있는지요. 가격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왜냐면은 이 독점력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P가 MC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완전 경쟁 시장과 가까워지는 거죠.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한계 비용에 수렴하게끔 계속 낮아지는 그런 케이스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독점력 지수가 되게 0에 가까워지겠죠. 한마디로 모노폴리 파워,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프라이스가 한계 비용에 비해서 엄청 클 경우에는요, 이 독점력 지수가 되게 큰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독점력 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이 독점력 지수는 아까 전에 프라이스랑 가격 탄력성, 그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서 MC는 MR과 같기 때문에요. MR은 P에다가 1-1 엡실론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엡실론 P요. 가격 탄력성이죠. 그래서 독점력이라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왜 독점력이 증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의 역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가격 탄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람다는 감소해요. 그렇죠? 독점력은 감소해요. 이거에 대한 직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탄력성이 언제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언제 사람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냐면은 주변에 가까운 대체제가 있을 경우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빅맥이랑 와퍼랑 비교해 보면 쉽죠. 빅맥 가격이 살짝 이동해도 사람들이 와퍼로 많이, 버거킹의 와퍼로 많이 이동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햄버거 시장에서 빅맥이 갖고 있는 독점력 지수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는 그만큼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전기, 이런 생필품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전기를 공급하는 건 한국전력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독점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가격 탄력성과 독점력은 이렇게 서로 간에 역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균형 상황에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QM만큼 생산하면서 이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러면은 총 수입은 이 노란색 사각형이 되고요. 그쵸? PM에다가 QM 곱해준 거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요. 총 비용을 우리가 이제 평균 비용 곡선에서 찾아야죠. QM만큼 생산했다. 그럼 각 유닛당 들어가는 코스트는 A점과 만나는, 자, 요만큼이 이제 총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사각형에서 요거 총 비용, 요거 빼준 거, 자, 요만큼이 이제 이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면적에 해당되는 이윤은 이제 얻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단기 균형의 그 밖의 성격. 일단 공급 곡선이 없어요. 왜냐?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주어진 가격에서 얼만큼 생산할 건지 그거에 관한 함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독점이라는 거는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을 결정하지 않아요. 생산을 수요 함수를 보고 나서 얼만큼 생산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큰 값.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기 균형 분석이고 독점의 장기 균형 분석은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은데요. 장기에서는 그냥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설 규모 자체를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곡선 그 조건에 비추어서 알맞은 시설 규모를 바꾼 다음에 단기에서 더 큰 이윤을 이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독점 기업이 장기에서도 계속 손실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시장의 그 구조와 상관없이 계속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 산업에서 이탈하게 되죠. 자, 그 말은 장기에서 남아있는 독점 기업은 최소한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요. 산업에서 이탈한 케이스, 최근에 아시아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장기 균형까지요. 여기까지 두 번째 비디오 촬영할게요.